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는 이제 종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전에 질문 주셨던 분은 제가 따로 연락처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든지 제가 따로 연락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의료기기에서도 위험 분석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13485에서 7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죠.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프로토콜 세우고 레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 위주에 대한 분석이고, 여기서는 저희가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밸리데이션에서 우리가 위험 분석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항목을 가져갈 부분과 가져가지 않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핵심, 밸리데이션 필요성을 구분하고,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는 항목은 원인을 적고 그 이유를 적고, 공정 순서대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실패 모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FMEA를 통해서 다양한 접근 툴을, FMEA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도를 이제 평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항목을 결정을 하고, 시험 항목에 대해서 세부 시험 절차를 언급하고, 시험 항목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기기에서는 아직까지 위험 분석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348로 2016년 버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위험 분석은 아직은 저희 의료기 쪽에서 좀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제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합과 이제 교반에 대한 부분을 공정에서 이렇게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위험 분석에 대한 것을 보면, 이제 툴은 저희가 FMEA를 썼습니다. 저희 의료기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도 FMEA 이 방법을 쓰시죠. 자, 공정에 보면 원료에 대한 불출, 공정에서는 측량 공정에서 원료 분출과 측량에서는 원료에 대한 잘못된 측량, 그 다음에 측량할 때 원료 이외에 다른 잘못된 내용물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원인은 작업원의 실수고, 이물 유입은 뭐 환경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미흡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측량에 대한 부분은 심각도는 1이고, 그다음에 발생 빈도는 10, 검출도는 2, 뭐 이렇게 해서 효과는 20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측량받을 원료를 이중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해당되는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원인, 이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용제라고 되는데, 이제 제약 쪽 용어이긴 한데, 자, 보면 건식, 혼합, 공정, 결합제, 결합액, 습식, 재립, 건조, 그 다음에 체과, 최종 혼합, 그 다음에 여기서의 타정은 뭐냐면, 알약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코팅.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저희가 위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항목, 각 공정별 관리해야 할 항목을 이렇게 기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료기기 쪽이죠. 그럼 의료기기도 좀 다양하죠. 그럼 의료기기에서 제가 QC 공정도가 있었다면, QC 공정도가 있었죠. QC 공정도에 대한 공정을 쭉 기술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 그 위험을 통해서 그 위험 요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그 위험도가 큰 것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맥시멈이 20 가지고 가장 작은 점수가 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10 이상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각 항목, 각 공정에 대해서 그 공정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저희가 위험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주사제니까 앞에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록은 뭐 해당 공정 관리 밸리데이션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활동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만들고 거기에 기록을 한다. 뭐 쭉 돼 있죠. 그래서 샘플 번호, 샘플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밸리데이션 결과에 따라 제조 공정을 확정하고 제조 기록서에 대한 개정에 대한 기반이 된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제조 기록에 기록해야 할 양식 항목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려우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 두 가지가 있었죠.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CO2 인큐베이터가 있었죠.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저희가 밸리데이션에 대한 대상들을 이제 리스팅 했는데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가 GHTF에서 반드시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대상과 그 다음에 검증으로서 가름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선택 가능한 공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밸리데이션 대상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멸균 공정인데 여기에는 뭐 이온가스 멸균이 있을 수도 있고 고압 멸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멸균 이렇게 이런 규격들이 있죠. 그 다음에 클린룸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충진 공정, 그 다음에 포장, 동결, 열처리, 도금, 다음에 사출이나 압출에 대한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0%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검증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만으로 충분한 공정. 그래서 요 앞에 밸리데이션 대상들은 대부분 파괴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정들이고요. 여기 베리피케이션만으로 충분한 공정은 비파괴 검사로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동 절단 공정.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동 절단 공정이 있으면 이건 역시 밸리데이션 대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조 공정을 보면 자동화된 공정이 있고 또는 반자동화된 공정이 있고 또는 수동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화된 공정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밸리데이션으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동 공정으로 하는 제조 공정은 그냥 검증 또는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동 절단 공정이면 이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동이면 이제 밸리데이션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동은 그럼 밸리데이션 안 하면 끝이냐? 이건 아닙니다. 심사원에 따라서 이 수동이면 사람이 이제 수동을 하게 되는데 수동 절단을 하게 되는데 수동으로 그러면 심사원에 따라서 그럼 이 작업자가 이 절단을 하는 이 공정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절단을 한다는 것을 입증한 서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는 밸리데이션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적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평가한 자료를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저희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작업자나 검사원에 대한 자격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요청한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색상, 혼탁, 용액, pH 검사, 그죠? 필요하다면 이런 색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 색상을 검사하는 또는 확인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성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혼탁도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pH 검사도 역시 pH 검사는 이제 pH 메타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pH 메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스크 분석을 위험 분석을 통해서 이 pH 메타를 밸리데이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베리피케이션으로 갈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속 편한 거는 pH 메타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해놓으면 가장 속 편한데, 만약에 밸리데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교정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교정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pH 메타를 가지고 사용 전에 우리 pH 버퍼 솔루션이라는 그 용액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을 가지고 0점을 매번 잡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가져가면 밸리데이션으로 이 가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검증만으로 이렇게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앞서 PCB의 유관 검사도 육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만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통 검사가 전기가 통하는 도통 검사, PCB도 이제 정기적인 연결로 전기가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 직을 통해서 도통 검사를 100%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검증으로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네스에 대한 이런 제조 및 검사, 이것도 역시 보통 100% 검사를 보통 하시죠. 그래서 굳이 밸리데이션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효성 확인의 준비, 유효성 확인 활동을 계획하고 감독하기 위한 팀 구성이 고려돼야 한다. 다기능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 직접 수행하는 팀, 생산팀, 검사 시험하는 QC팀, 전체적인 그 모니터링하는, 계획 세우고 모니터링하는 QA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유효성 확인 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부 인원 가지고 팀을 꾸릴 수도 있지만 내부 구성을 가지고 팀 구성이 어려우면 사회 구성원을 거기에 하나의 멤버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유효성 확인 활동의 검토용 체크리스트에 언급될 수 있는 활동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이제 쭉 한번,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공정 유효성 확인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유효성 확인할 공정 및 제조되는 기기들의 파악, 성공적인 유효성 확인을 위한 목적 및 측정 가능한 기준, 유효성 확인의 범위와 기간, 공정에서 이용되는 방법,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 장비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해야 되겠고요. 공정 장비에 필요한 유틸리티와 그 유틸리티 품질에 대한 파악, 장비에 대한 특성, 이 파악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사람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IQ에
필요하면 IQ에서 해당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운영자에 대한 뭐 이렇게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되는데, 만약에 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 별첨 문서로 교육 보고서가 이렇게 첨부되어야겠고요. 제품, 부품, 제조 자재에 대한 사양, 유효성 확인 동안 선인 공정에서의 특별한 관리 또는 상태, 요거는 해당이 있다면 요거 하시면 되겠고, 필요 없다면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공정 매개 변수,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판정 기준, 측정 기준과 주관적 기준 두 가지의 불일치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 유지 보수에 대한 방법, 리발리데이션은 또 언제 하는가에 대한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프로토콜에 이렇게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은 참 어렵지만 앞서 그 샘플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어디 있었죠? 제가 표준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있군요. 표준 모델에서 요건 따로, 여긴 검색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안 되네. 예. 환경. 클린룸이 여기 나올까요? 아니네. 잠시만요. 요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못 찾겠네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표준 모델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에 대한 샘플이 있습니다. 뭐 세척, 클린룸, 멸균, 뭐 이 세 가지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 이렇게 기술되어 있긴 한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밸리데이션에 대한 샘플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콜 수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Q에서의 프로토콜, OQ에서의 프로토콜, PQ에서의 프로토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어 있고요. 여기 각각의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게 검증 대상, 타겟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타겟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건지, 뭐 관련 국제 규격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규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증 항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샘플은 몇 개로 할 건지, 어떤 샘플링 규격을 이용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에 대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팀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판정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합격과 불합격 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프로토콜에서 언급되어 있는 각 항목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기록하면 되겠죠. 뭐 ISO 13485 2016년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법이라든지 의료기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GHTF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규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드시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술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니까 해당되는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규격이라든지 참조 문서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IQ는 올바른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비의 설계적 특징, 설치 조건, 필요하다면 교정, 예방 보존에 대한 부분. 예방 보존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스페어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마우스를 샀으면 뭐 요즘에는 그냥 마우스를 쓰고 고장나면 이렇게 수리하지 않고 버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제조 장치라 그러면 이 제조 장치를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버린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쓴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휠, 여기 잘 안 보실까요? 이 휠에 대한 명칭, 그다음에 이 휠을 구매할 수 있는 곳,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조업 그 공급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구입한 요거 뭐죠? 가격,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구매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딜레이 타임, 카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쪽에서 센서, 이런 포토메타, 이런 것, 그러니까 빛 감지 센서, 이런 것들도 뭐 어디 회사 거고, 언제 구매할 수 있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어떻고, 그다음에 딜리버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스페어 파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OQ에 첨부 문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되면 이제 세척에 대한, 클리닝에 대한, 청결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클린 벤치라 그러면 거기에 220V가 일단 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고압가스나 질소가스가 이렇게 그 시험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장착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기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린 벤치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클린 벤치 앞에 그 윈도우가 있죠. 이 윈도우가 이게 자동적으로 내려올 때 사람이 팔이 그 안에 있으면 특정 위치에서 멈춘다든지,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력물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린 벤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클린 벤치에 보통 우리가 풍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버터가 있습니다. 컨트롤 인버터가 있는데, 뭐 그게 뭐 바람 세기가 약, 중, 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위에 있는 팬이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딸려 있는 프로그램, PL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PLC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주얼 C++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PLC에 대한 버전은 얼마인지, 작성자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로서 이렇게 기입이 되겠죠. 그다음 환경 조건, 필요하다면 환경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클린 벤치가 설치되는 위치는 청결한 지역에 되고, 벽에서 한 10cm 이지격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정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우리 IQ에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 적격성, 이 단계에서는 모든 예측 가능한 제조 조건에서 규정된 모두의 요구사항들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 매개 변수들이 시험돼야 한다. 공정관리에 대한 한계치, 뭐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개 변수, 원자재에 대한 규격, 그 다음에 이 공정에 대한 절차, 자재 취급, 공정 변경관리, 사람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적격성 평가의 프로토콜로서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이 된다면 언급을 항목으로서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항목들은
특정 장치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게 쓰여졌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반드시 이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프로토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적격성 확인. 이 단계의 주요한 목적은 공정이 일상적인 운영 조건에서 수용 가능한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품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IQ, OQ는 그 장치, 우리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에 대한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서는 우리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 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역량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장치가 메인이라면 여기서는 제품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된다. 제품 메인인 그 주요한 이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이제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Q에서 설정한 실제 제품, 공정 매개 변수와 절차, 이것이 PQ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죠. 제품 수용 가능성, OQ에서 설정 가능한 공정 능력의 보증, 공정 지연성, 그 다음에 안정성, 이게 성능 적격성에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온도, 습도, 진동, 조명은 이제 조도가 되겠죠. 필요하면 이렇게 청정도도 여기 환경으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의 변동,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원이 우리가 220V인데 220V가 안정되게 공급이 되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220V가 전원이 안정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클린벤치가 220V 전격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인가가 불안정하다면 이 클린벤치가 오동작할 수도 있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멈춰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클린벤치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그 다음에 용수에 대한 순도, 해당된다면 용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재료, 그 다음에 장비의 노후화, 파손, 유효성 확인 상태의 유지, 모니터링 및 관리, 공정 또는 제품에 대한 변경, 지속적인 관리 상태, 유효성에 대한 재확인, 이게 이제 저희가 PQ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품질 또는 제유효성 확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공정에서의 변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평가냐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위험 분석에서 평가를 해서 실제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판단을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기록으로서 관리를 하고 평가를 안 하시면 되겠고, 영향을 준다 그러면 기록을 해 놓으시고 평가 대상으로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품질 표시기의 부정적 경향,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설계에서의 변경,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 공정 이전, 공정 적용의 변경. 활동에 대한 요약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준비 단계가 있었고 실행 단계, 밸리데이션의 준비 단계가 있었고 밸리데이션의 실행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는 팀 구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상들이 결정이 되겠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겠고, 그 다음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작업 표준서가 수립되어 있었고 현장에 적용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IQ, OQ, PQ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을 하고 각 프로토콜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레포트에 만들어서 IQ 레포트, OQ 레포트, PQ 레포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리발리데이션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공정이 밸리데이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공정,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은 대표적인 게 이제 멸균이고요. 그다음에 클린룸에 대한 부분이고요. 간혹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클린룸 밸리데이션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클린 밸리데이션을 요청하시고 공조기에 대한 공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공조기 자체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공조기를 통해서 우리가 청정실, 클린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구현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클린룸을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클린룸, 이 공조기죠. 공기조화기는 당연히 평가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긴 충진 공정, 우리가 무긴 충진 공정은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필러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딱히 우리가 클린룸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2등급 의료기기와 3등급 의료기기는 보통 ISO 8, 미안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ISO 8 수준의 클린룸, 3등급 의료기기와 4등급 의료기기는 ISO 7에서 ISO 7 수준의 클린룸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이게 딱히 규정되어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고객사는 우리는 의료기 3등급이지만 우리는 ISO 8로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틀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4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조는 ISO 7 만클래스에서 이렇게 보통 제조를 하게 되는데, 충진 공정은 ISO 5 100클래스 클린 벤치라든지 클린 부스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필러 쪽에서 이렇게 업종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 건조 공정, 이것도 냉동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을 매번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열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용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용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번 부러뜨려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구와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을 검증을 했을 때 그 방법이 우리가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나왔다, 그러면 그 방법을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는 유효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출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검증으로 충분한 공정, 수동 절단 공정, 색상, 혼탁도, pH 측정, PCB 유관 검사, 배선에 대한 검사. 자, 이렇게 됐고, 선택 가능한 공정은 특정한 세척 공정,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조립되는 공정, 특정한 수치로 되어지는 절단 공정, 특정한 충진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리데이션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기술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정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정에 대한 특성,
제품에 대한 거, 공정에 대한 거, 장비에 대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겠죠. 거기 이 내용이 이제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거나 적격성 평가를 실행하는데 최소한 3개에 대한 제조 단위, 3개에 대한 로트에 대한 부분을 실행한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는 3개 정도, 3배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 단위라는 전기 밸리데이션에서는 요거는 그냥 한 로트만 해서 효과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전기 밸리데이션이 아니라 어떤 변경에 의해서 리밸리데이션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배지를 다시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한 로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결과를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죠. 결과를 기록을 하고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내고 이 판정된 문서, 프로토콜과 레포트 이 문서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면 우리는 밸리데이션을 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겠고 IQ, OQ, PQ, 통계적 분석, 그 다음에 승인, 유지관리, 그 다음에 정기, 비정기적인 리밸리데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요건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밸리데이션에 대한 실습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이라서 이 실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뭐 오프라인이라면 저희가 이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직접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이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되어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5시 10분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 빼고 요거는 이제 뭐 적으시면 되겠고,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실링기에 대한 1차 포장 실링기에 대한 IQ입니다. IQ, OQ, PQ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보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제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검증 시행 자, 내용을 보면 주사기 2등급 의료기이고 품목 번호는 A54010.01에 대한 품목 번호가 나와 있고요. 2등급 의료기기이고 이 주사기의 1차 포장에 사용되는 실링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중 설치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에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검증 항목 방법을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주사기에 대한 실링기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오가스 멸균을 보통 하시죠. 그래서 한쪽에는 제품이 볼 수 있는 비닐 형태로 이렇게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면은 인쇄와 그다음에 이오가스를 멸균을 해야 되니까 투과할 수 있는 뭐 멸균지라고 그럴까요? 타이백 이런 형태로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사기와 이런 주사기를 포장하는 1차 포장하는 이 장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치에 대한 IQ, OQ, PQ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실링기 보통 열 접착을 보통 많이들 하시죠. 열 접착을 하실 때 열 접착하는 이 실링기에 대한 IQ에 대한 들어갈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거의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냉장고나 CO2 인큐베이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거의 같습니다. 검증 항목. 잠시만요. 여기에 뭐 이렇게 뭐가 나올까요? 외관에 대한 부분 나올 테고, 뭐 정면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면 치수 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전기적 특성에 따른 뭐 배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품은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도면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품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뭐 본체, 전기 코드, 설명서,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이런 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설치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예, 이런 부분 나오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실링기니까요. 실링기는 글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온도 센서나 만약에 컨베이어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시간이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뭐 교정, 성적서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씁니다. 도면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있다면 뭐 판정. 그래서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판정, 오케이, 뭐 페일, 아니면 하나 더 들어가면 해당 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뭐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비고란에다가 무슨 도면이 없다라는 것을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 구성품은 모두 있는가. 그 다음에 매뉴얼 참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매뉴얼에 구성품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뭐 다 있으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 항목과 이 판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판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Q는 뭐가 들어갈까요? OQ에서는 기본적인 기계에 대한 특성을 하시는 거죠. 특성. 뭐 전원 버튼, 전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컨베이어 속도에 대한 조절,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캐스터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이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되고, 검증은 전원 버튼을 온 했을 때 램프가 점등되는가, 이런 식으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 방법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온도 조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이게 보통 다이얼 게이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다이얼 게이지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데, 그럼 1단계 했을 때 몇 도인지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1단계일 때 몇 도인지, 2단계일 때 몇 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접착을 할 때 필요한 도는 예를 들어서 250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수를 높였을 때 우리가 250도까지 나온지를 온도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250도인데 250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링기를 잘못 구매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PQ에 대한 부분은 실제 우리가 포장지, 예를 들어서 비닐과 멸균지를 같이 합쳐진 상태에서 실링되는 그 부위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그 상태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 때 접착력을 볼 수도 있고요. 잉크 침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외관상 쭈글거리는 게 없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접착되어 있는 면의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외관 같은 경우는 면이 깔끔하고 울림이 아니죠. 우글거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천면 크기는 우리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mm면 이제 여기서 버니어든 아니면 스틸자를 통해서 10cm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세로토다. 세로토를 검증했다. 그러면 1번에서는 얼마, 2번에서는 얼마, 3번에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검증하면 되겠죠. 요건 검증에 대한 기록 미안합니다. 스틸 자르로 접착면의 크기를 잰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나오면 되겠죠. 항목과 그 항목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건지에 대한 소술, 이렇게 하시면 OQ에 대한 부분, 미안합니다. PQ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